브라 블루진입니다. 저는 최근에 픽업 트럭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픽업 트럭을 한 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픽업 트럭의 진화, 그 첫 번째 시리즈로 렉스턴 스포츠 칸 캠핑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가격은 옵션이나 커스터마이징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기본적인 스펙이랑 가격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로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이 차량은 캠핑카 구조 변경을 하지 않은 화물차 오리지널 그 상태에서 캠핑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물론 현재 이 화물 캠핑카를 제작한 미산이라는 회사도 격벽 제거하고 거기 몰딩해서 완전한 캠핑카로 구조 변경까지 한 차량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세요. 과연 그 몰딩이 내구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차를 완전히 캠핑카로 내가 변경해서 차박만 할 거야 라는 사람들보다는 데일리로 본래 목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시간이 났을 때 캠핑이나 차박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다, 그런 니즈를 가지신 분들에게 딱 적합한 모델입니다. 제가 타이틀을 픽업 트럭의 진화라고 썼는데 오늘 보시는 차량은 이렇게 칸 차량이에요. 그런데 이 미산에서 앞으로 다양한 픽업 트럭들을 가지고 캠핑카를 계속 버전업 하면서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네트인데 카본 래핑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미산에서 과장님이 실제로 타고 다니셨던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 취향으로 해 두신 거고, 저 위쪽을 보면요, 지금 앞부분에 루프렉이 있고 루프탑 텐트까지 있네요. 먼저 루프렉부터 보시면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기가 이렇게 흘러나가도록 만들어 놨고, 이 사이 공간에 고무를 하나 덧대가지고 틈새를 아예 막았어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져 있는데 보시면 좌측에 루프탑 텐트가 있고 우측, 그러니까 앞쪽에는 비어 있는데 원한다면 루프박스 같은 것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올렸다라고 치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짐을 꺼내게 되겠죠. 그리고 후면부로는 굉장히 위로 많이 높게 올라가는 가이아의 루프탑 텐트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는 가이아의 캠퍼탑 마찬가지로 이렇게 놨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예쁘다고 소문이 나 있는 캐노피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도끼, 이 오프로드 차량들, 노지 이런 데 가가지고 뭔가 망치질 할 것 같은 느낌, 이게 실제로 꺼내 쓰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 저도 이게 정말 탐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편인데 좌우가 지금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끼가 하나 안 걸려 있다, 그 정도만 차이고, 그 다음에 현재 여기가 강철로 되어 있는데 옵션에 따라서 여기를 유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원래 기존에는 화물카는 유리창을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열 수가 있어요. 유리창으로 만들 경우 안전바를 해야 하는 거는 전과 현재나 동일한데, 전에는 그 창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현재부터는 창문을 여닫을 수가 있습니다. 창문을 닫았을 때 고정할 수 있는 고정 장치가 확실하기만 하다면 창문을 열 수 있게 현재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픽업 트럭의 진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저기 숨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후면의 모습인데요, 미산 로고가 있고 루프탑, 캐노피, 그리고 순정 트렁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트렁크 도어를 먼저 열고 캐노피를 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열어볼게요. 와우, 문 무겁고 누르면 열리고, 이 트렁크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도어 재질이 약간 특이한 재질인데요, 손으로 눌러보면 아주 살짝 이렇게 폭신함이 느껴지는 그런 재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막 무늬가 있는 걸 이렇게 쫙 까는데 사실 그게 미관상 그렇게 예쁘진 않잖아요. 그리고 햇빛을 쐬는 경우 엄청 달궈지기도 하고요. 현재 차량은 보시면 이 검은색이 원래 순정이거든요. 검은색 플라스틱 순정이고 그 위에 은색으로 스테인리스 판을 하나 평탄화해서 깔았고 그 위에 얘를 다시 깔았어요. 이 재질이 되게 좋더라고요. 열을 받아도 스테인리스는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고요. 이게 약간의 폭신함이 있어서 앉았을 때 엉덩이가 바로 딱 베기진 않아요. 살짝의 이 쿠션감이 있는 제품이고 미끄러짐 정도도 상당히 괜찮아요. 손으로 만져보면 아, 짐을 좀 무거운 짐을 쉽게 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먼저 바닥을 또 볼게요. 이 바닥 매트는 이렇게 탈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 차량을 출고하신 어느 한 고객님께서 나 이메드가 갖고 싶다 해가지고 설치를 하셨다고 해요. 두께가 꽤 두꺼워요. 1cm가 조금 안 되는 두께인데 이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생활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매트예요. 마찰력이 좀 있는 매트여서 짐을 수월하게 긴 짐을 넣고 빼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이 고객님이 원하셔서 설치를 하신 거고, 이 밑바닥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겉면에 조개 껍질 같은 거 갈아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런 거 포함 스테인리스 평탄화까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도, 이 위에 매트가 없어도 굉장히 평평하고 느낌도 좋아요. 이대로 앉으면 뭐 장시간 앉으면 결릴 수 있겠지만 이대로 앉아 있어도 될 만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 보시면 두 가지 기능이 눈에 보이죠. 아래쪽부터 보시면 뭔가를 꼽는 건데 이 안에 컴프레셔를 내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에어건 같은 걸 여기다 호스 연결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미산의 캠핑카가 격벽만 안 뚫었지 캠핑카의 역할을 다 하거든요. 파워뱅크나 인버터 같은 것들도 다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프레셔까지 그냥 매립을 해버린 거죠. 픽업 트럭을 직업적으로 필요해서 선택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 컴프레셔가 유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에어건 하나 가져왔거든요. 컴프레셔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열고 넣고 이렇게 설치를 했고, 에어건. 오, 이 차박 캠핑 끝나고 나서 청소는 청소는 끝판왕이네요. 물론 충전을 에어 충전을 해야 하는데 에어 충전은 인버터 켜고 안에서 스위치 올리면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풍기 대용은 안 되죠. 그리고 위쪽은 수전 연결해서 바깥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결 부위입니다. 이렇게 수전을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물이 안 들어있어서 테스트는 좀 그런데 여기 컨트롤 버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터 가동하는 거고요. 소리가 좀 커요. 물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틀면 소리가 변경되죠.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서 좀 소리가 크지만 물이 쭉 나오게 되죠. 밖에서 당연히 이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밖으로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컴프레셔나 수전이나 어디다가 연결해 두고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간단하게 이 네오디움 자석 가지고 연결해서 걸어 두는 거죠. 이렇게 걸어두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뭐 수전 같은 경우는 각도를 이렇게 잘 두면은, 지금 물론 여름이 지나긴 했지만은 이렇게 양손 자유롭게 하실 수도 있고 한 손 들고 하셔도 충분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샤워 아니어도 물놀이하고 발 닦고 이런 용도로 아주 좋죠.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요거는 다시 치워두고요. 자, 안으로 들어와서 리뷰 이어갑니다. 현재 보시는 모델이 칸 모델이에요. 렉스턴 스포츠 칸인데 이 칸 모델이 일반 스포츠 모델에 비해서 화물 적재함이 좀 늘어났어요. 길이가 좀 더 길어졌거든요. 하지만 길이가 길어졌다 하더라도 트렁크 도어를 닫으면은 성인 남녀가 이게 잠자는 공간은 안 나와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쪽잠 자야 돼. 이렇게 자야 하거든요. 길이가 나오지가 않게 되고, 다만 트렁크 도어를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트렁크 도어 쪽으로 발이 이렇게 나가면 확장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때 잠을 잘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엔 뒤가 또 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방법을 총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격벽을 뚫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혹은 거꾸로 이렇게 자는 방법인데, 아시다시피 개조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캠핑카로 구조 변경까지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트렁크 쪽에 꼬리 텐트라고 해서 텐트를 하나 치는 거죠. 비나 바람을 막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텐트를 하나 치면 트렁크 발판 공간이 확장되어 있어서 충분히 뭐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자는 방법이 있는데, 다만 설치에 번거로움이 있죠. 막 비가 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막 우비 쓰고 나가서 설치해야 되고, 뭐 콧물 흘리며 설치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점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슨 방법이 있느냐, 어차피 이게 좁은 공간인데 여기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는 그냥 캠핑 용도로 이용하고 잠 따로 자자. 잠 루프탑에서 자자. 마지막 방법은 루프탑 텐트에서 자는 방법이 있어요. 이 차량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자려고 하면 이 한정된 공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짐도 더 수납을 해야 되고 잠자는 거 이불도 꺼내야 되니까, 그럼 또 높이가 높아지고 또 천장도 가까워지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분리하자. 생활 공간 따로, 취침 공간 따로 해서 좀 편리하게 이용해보자.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고, 특히 이런 컨셉이 유효한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차를 실제 트럭 용도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딱 맞아요. 여기다가 내가 짐 같은 거 막 가지고 다니는데 그 짐을 캠핑할 때 잠깐 치울 수 있어도 잠잘 때도 계속 바깥에다가 두기도 애매한 게 있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안 가지고 나갈 수도 있지만 안 가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 짐이 어쨌든 화물 적재 공간인데 화물 한번 적재했다가 또 내가 잤다가 적재했다 그러면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공간을 나눈 거죠. 자, 제가 가운데로 이렇게 앉았고 좌우에 장이 있죠. 이게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우측이죠. 운전석 뒤쪽 라인인데 여기 보시면 미산 로고 있고 밀레니엄 박스, 글로벌 박스라는 것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는 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안에 컴프레셔가 내장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에어건 한번 이용했잖아요. 그 에어건을 위해서 공기 주입하는 컴프레셔가 여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전부 다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컴프레셔 바로 뒤로 수납 공간이 있어요. 보시면 지금 약간 생활 짐이 2개가 들어있죠.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30cm 이상 되는 폭이고 길이도 40cm 정도 가까이 되는 넓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지금 고무 밴드 2개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를 도어식으로 만들면 짐을 만약에 실으면 꺼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짐이 만약에 무거운 짐이 여기 올라가 있으면 이 손만 이렇게 넣으면 틈새로 이렇게 뭘 꺼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혹은 컴프레서 스위치가 이 안에 또 있거든요. 그 스위치만 키면 되는데 도어를 이렇게 개폐하는 형식이라고 하면 만약에 짐이 좀 높은 짐이 여기에 올라가 있다, 무거운 짐이, 그러면 도어를 열 수가 없으니까 손을 못 넣는 거죠. 짐을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짐을 싣는 용도의 픽업 트럭에는 이 도어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밴드나 스트링 처리만 해서 안에 있는 짐이 떨어지지 않도록만 해주고 손을 언제든지 넣어서 꺼낼 수 있게 해준 거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안쪽엔 청수 탱크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25리터 물통이 플라스틱으로 들어 있고요. 현재는 이 물통 지금 타이트하게 공간을 짜서 뺄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차후 업그레이드 버전은 이 물통을 자연스럽게 뺄 수 있는 방법도 구상 중이라고 해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페트 물병의 장점은 쓰다가 어느 날 좀 물때가 낀 것 같은데 조금 덜어진 것 같은데 하면은 물병을 아예 버리고 새로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만약에 물통이 완전히 매립되어 있으면 물을 넣을 때 이 청수통에다가 내가 물을 가져와서 물을 직접 붓거나 아니면 모터 같은 거 연결해서 물을 이렇게 뽑아줘서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물을 넣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물통을 뺄 수 있으면 집에서 싱크대에서 물 부어가지고 가득 담아서 외건 같은 걸로 가져와서 잠깐 여기서 들고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25리터니까 약 20리터 정도 채우면 20kg면 성인 남자가 다 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옮겨서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통은 좀 착탈식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오른쪽 라인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콤프레셔가 맨 앞에 있고 중간에 수납함이 있고 청수통이 맨 뒤에 있어요. 이 순서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커스터마이징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컴프레셔가 되게 중요하신 분들은 컴프레셔가 이쪽에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컴프레셔가 안에 스위치가 있는데 내가 바깥에서 어떤 작업을 만약에 한다. 근데 컴프레셔를 자주 이용을 해야 돼. 그러면 컴프레셔가 이쪽에 있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밖에서 이 차량이 안 올라오고. 픽업 트럭은 그게 중요해.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 안에 들락날락 하려면 어렵거든요. 안에도 한번 들어오면 다시 안 나가야 돼요. 여기 격벽이 뚫려 있다면 2열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해결을 다 하거나 바깥에서 안 들어오고 몸만 이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프레셔가 중요하신 분들은 컴프레셔를 바깥에다가 둬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 청수통 맨 끝으로 가는 게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뭐 중간에 놔도 상관없지만 이 청수통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분리해서 집에서 물을 떠서 여기다 넣는다 하더라도 캠핑에 나갈 때 딱 한 번 이용을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이용하는 거니까 가져와서 안에 넣으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배치를 하신 것 같고, 사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거 아까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이거 좀 빨리 열고 그랬더니 이 창문을 열 수가 있어요. 현재 버전은 이렇게 좀 임시로 만들어서 안에서 이렇게 잠그고 여는 건데, 실제 개발되는 모델은 캐노피 트렁크 쪽 잠근 장치처럼 이렇게 눌러서 탁 열고 그 다음에 바로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창문을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고정 장치를 아까 내가 받았는데 진작 열었어야 됐는데 아, 이쪽도 열자. 아, 더웠거든요. 차차차. 야, 창문 여니까 개방감 쩔었다. 와, 풍경
풍경 겁나 좋아. 자리 잘 잡았어요. 리뷰 자리 잘 잡았습니다. 청수통 이야기를 마저 하자면 여기 인입구가 있어서 이걸 밖에서 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청수 탱크를 굳이 옮기지 않아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청수 탱크 위치를 여기다가 고정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컴프레셔가 아예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청수 탱크를 앞으로 당기면 될 것이고, 만약에 컴프레셔가 더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배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전체가 이렇게 평평한 선반으로 되어 있어서 뭐 캠핑을 하거나 차량을 세워놨을 때 짐을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공간이 제법 넓거든요. 길이가 한 25cm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캠핑할 때 되게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공간인데, 지금 이 재질이 캠핑카 같은 데서 잘 안 보였던 재질이면서 익숙한 재질일 텐데, 이게 차량 시트 뒷면이나 바닥면에 이용되는 그런 부직포예요. 미산에서 이걸 제작하기까지 되게 다양한 장치들로 마감을 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드 마감도 당연히 했고 알루미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 부직포로 된 게 완성도면서 가장 뛰어났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단순히 부직포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이 근골 뼈대는 코팅된 자작나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튼튼하게 외관을 짰고 거기다가 이 부직포를 입혔다고 해요. 이렇게 입힌 이유가 여기 이렇게 기댈 때 그렇게 편하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이걸로 캠핑 자체는 안 해봤으니까 얼마나 편한지까지는 사실 안 써봐서 모르지만, 앉아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쿠션 같은 거 우리가 두고 생활하는데 쿠션이 뭐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은 저 같은 경우 좀 필요하긴 한데, 이 기대는 것 자체는 되게 좋아요. 딱딱하지가 않으니까 실제로 기대면은 느낌이 되게 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는 부분이 좋고,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짐 같은 거 넣고 빼는 그런 업무용으로 이용을 하는 수단을 봤을 때, 짐을 많이 넣고 뺐을 때 기스에 강한가 라는 측면에서도 이 부직포가 상당히 강한 편이라고 해요. 우드나 철판처럼 강한 스크래치에 엄청 강하진 않겠지만, 그쪽은 또 그런 강한 스크래치가 나면 또 이렇게 잔 기스가 나잖아요. 근데 얘는 또 살 잔 기스가 나면 이렇게 잘 메꿔주면 없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부직포의 장점은 찍찍이잖아요. 벨크로랑 이게 동일한 재질이다 보니까 이 반대편 까끌이라고 해야 될까요? 까끌이 같은 거 여기다 붙이면 딱 붙죠. 커피포트 하나를 항상 여기다가 두고 이용하고 싶다, 집에 있는 커피포트. 왜냐면 아시다시피 가정용 커피포트는 바닥이랑 위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만 여기다 붙여두면, 그러니까 위에만 이렇게 뺐다 꼈다 하면서 물 따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부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돼요. 사실 모든 물건이 그래요. 부착을 어떻게 하지? 뭐 양면 테이프를 하나, 여기는 옆면, 윗면 뭐 어디든 간에 벨크로에 까끌이 매죠. 그 면을 아까 예를 들면 커피포트 밑바닥에 붙이고 걔를 여기다 탁 놓으면은 붙는 거죠. 물론 떼고 싶으면 힘 주면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고, 혹시 물이 조금 흘러도 내부는 방수가 굉장히 잘 되게 코팅이 잘 돼 자작나무 이용하고 있으니까 뭐 비만 계속 맞지 않는다면 문제 없을 것 같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 드렸었던 격벽 뚫었던 캠핑카는 내부가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거는 정말 예뻐. 그런 차량은 좀 예쁘게 이용을 해야겠죠. 이 차량 같은 경우 좀 더 터프하게 이용하는데 어울릴 것 같아요. 확실히 주 용도를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충분히 일리가 있고 오히려 이런 쪽이 확실히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반대쪽 라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해가 비치니까 역광이 돼서 조금 안 보인다. 좀 아쉽지만, 그러면 보조석 뒤인 저의 왼편 쪽을 소개해 드릴게요. 앞에는 전기 컨트롤부가 있습니다. 기능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최상단에 적산계가 있죠. 현재 120A 파워뱅크가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적산계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원래 적산계 위치는 아니고 무시동 히터 전원 온 오프 스위치가 여기 매립이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현재 다른 작업을 하느라고 잠깐 빼뒀는데 구멍이 나 있어서 잠깐 메꿔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컨트롤 버튼들이 있고, 이쪽에 시거 소켓 하나, 또 시거 소켓 하나, 시거 소켓을 두 개를 매립을 하셨어요. USB 소켓이 하나 없다는 게 조금 아쉽죠. 요걸 USB 소켓을 하나 더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12V 대신에 USB 소켓을 하나 넣어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는 220V 이렇게 3개나 220 콘센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적은 것보다 많은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컨트롤 부가 있는데, 맨 좌측 상단께 지금 좌측에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좌측 라인에 이쪽에 수납함이 있는데 수납 안쪽으로 LED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껐다가 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버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쪽 버튼은 뒷면에 불이 컨트롤 되는 거고, 이거는 인버터예요. 소리가 띡 하고 나죠. 인버터 2000W 내장되어 있고, 천장
루프탑에 들어있는 조명을 컨트롤하는 거고요. 그리고 5번째 버튼은 우측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우측 좌측이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안쪽 불이거든요. 컴프레셔 안쪽이나 이렇게 청수통 쪽에도 불이 함께 들어와서 남은 청소량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버튼 수중 모터, 이걸 틀어야 샤워기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현재 물이 없어 소리가 조금 커요. 이렇게 버튼들이 딱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떤 버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수가 없는데, 실제 판매되는 버전에서는 각인을 하던가요, 뭐 스티커를 붙이던가 해가지고 어떤 버튼이 어떤 기능이다 라고 바로 알 수 있게 그렇게 보이도록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무시동 히터, 파워뱅크, 인버터 등등이 다 이쪽에 매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120A 배터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배터리를 200A, 400A 이런 식으로 확장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물론 확장을 하는 만큼 부피를 더 차지하기 때문에 확장을 많이 하면 이쪽 수납 공간 조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지금 낚싯대 이렇게 걸려 있고, 그 바닥은 살짝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한 5cm, 7cm 그 정도를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LED 등도 현재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짐을 내가 실었을 때 짐이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이 방지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벽이 살짝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간은 저쪽보다는 조금 좁은 공간이 되겠지만요. 폭이 약 20cm, 약 20cm 폭의 수납함이고, 길이는 엄청 길어요. 길이는 뭐 1m 이상 되는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창문 열고 고정시키는 봉 들어있고, 뭐 자잘한 물건들, 지금 창문 열었을 때 필요한 볼트 이런 것들 들어있고, 현재 여기 낚싯대가 있어서 그렇지, 낚싯대 치우면 높이 또 올릴 수가 있어요, 물건들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랜턴 같은 거, 좀 감성등 같은 거 올려놔도 길이가 상당히 높게까지 짐을 올릴 수가 있고, 뭐 수납함 그런 것들도 올려둘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자잘한 것들은 이제 자그마한 박스에 두고 여기다가 두고, 여기는 어떻게 두고, 여기다는 뭐 좀 긴 짐도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편리해 보입니다. 이게 워낙 공간이 길어요. 깊이도 있고 높이도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밑에 수납 공간도 커다란 게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 수납 공간, 그 다음에 선반까지 합치면 완전히 충분하고 남을 그런 수납 공간으로 보여주고,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꺼낼 때마다 서랍 열고 꺼내는 게 보기에는 예쁘지만 이용은 사실 조금 불편하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좌측 상단 보시면 고리 자석이 이게 처리하고 붙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너니, 열쇠, 장갑 같은 거 걸려 있어서 만약에 이런 캐노피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물론 이 칸에서 캐노피를 새로 만드시는 분들은 가급적 유리를 추천드리고, 왜냐면 지금 창문 여니까 너무 좋긴 한데 한겨울에 창문도 활짝 여는 것도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유리로 된 거 선택하시면, 유리는 안전바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전바에 여러 가지 걸 수가 있거든요. 좌우측 창문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요 선이 하나 보여요. 요거는 한전 충전기 연결부라고 합니다. 캠핑장 같은 데 가서 캠핑하면 이제 거기서 전기 끌어다가 연결하면 파워뱅크 충전하면서 캠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무시동 히터 토출구는 이렇게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람을 위로 쏴주고 있는데, 현재 보시면 여기 구멍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래랑 위랑 공기가 통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위를 타고 루프탑 텐트 안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컨트롤부 바로 뒤쪽 중앙부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반대쪽과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고, 맨 끝에 전자레인지까지 들어있어요. 이 수납함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밴드로 되어 있어서 손을 쉽게 넣어서 짐을 꺼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 보시면 전원 차단 장치가 있어요. 220V 전원을 차단해주는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12V는 퓨즈 작업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조금 다른 거 테스트 하느라고 넣어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캠핑카 운영을 하다 보면 때때로 어떤 설비 작업 혹은 점검 때문에 전원을 전체적으로 차단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런 차단 장치나 휴즈 같은 게 안에 막 깊숙이 있으면, 예를 들어 퓨즈 하나만 교체해도 되는 되게 간단한 설비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막 다 뜯어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캠핑카들도 보면 이렇게 열면은 딱 퓨즈 같은 거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두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빼놓은 건데, 지금 살짝 노출되어 보이긴 해요. 수납하는 거 하고 동시에.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 차단기하고 퓨즈를 사실 조그만 수납 박스 짜서 이렇게 안에 넣어둬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것들은 다 순서를 또 마찬가지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컨트롤 문은 밖에서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여기가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또 따지면 전자레인지가 이쪽에 있는 게 맞을 것도 같아요. 근데 만약에 컴프레셔를 이용 안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전자레인지가 컴프레셔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전자레인지를 밖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안에서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맨 뒤쪽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평평한 벽면인데, 여기에 미산 로고가 이렇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전시회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해둔 거고, 실제 나가는 차량은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게 나간다고 해요. 다만 순정 상태로 나가면 이쪽 벽면이 사실 그렇게 예쁘거나 좀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최소한 부직포 마감이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는 해둔 상태예요. 최근에 킨텍스 전시회에 대표님이 나가셨다고 하더라고, 이 차 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왔는데, 구경하러 와서 이 차 뭐 하는 차죠? 이렇게 많이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그제서야, 아, 이게 구조 변경 없이 여기서 캠핑하고 위에 루프탑에서 자는 거군요. 설명을 해야지 알아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차 딱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 왜냐면 이 테이블이 없기 때문이에요. 테이블이 안에 없는 거예요. 현재 보이는 게 테이블이 없잖아요. 그리고 높이가 살짝 높아요. 지금 저는 좌식으로 앉아 있는데, 이게 좌식으로 앉아서 생활하는 건가? 잠깐만, 테이블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 그럼 의자를 두는 건가? 근데 의자 그런 거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재 하나 개발해 둔 건 테이블이 여기에 수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 부착을 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짐 칸 워낙 넉넉하니까 그냥 가지고 다녀도 되지만요, 그 테이블을 꺼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좌식 모드로 이용하는 그런 캠핑카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하나 갖고 왔죠. 이거는 이제 침대에다가, 알죠? 자기 전에 잠깐 책 같은 거 두고 읽다가 이제 내팽이 치고 이제 자는 약간 그런 테이블, 좌식 모드 테이블, 요거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좌식 모드 테이블 하나 두시면, 이 테이블은 조금 낮긴 하지만 약간 높은 좌식 모드 테이블 하나 두시면 여기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물론 이 부직포랑 이 테이블의 약간 디자인 조금 언밸런스 하긴 해요. 여기다가는 우드보다는 철제 테이블, 그런 것들 좀 감성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테이블 하나 딱 두시면은 세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테이블 하나 가지고 다니면 포지션을 내 마음대로 지정을 해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핑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뭐 앉아볼래 하면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면 충분하거든요. 길이는 남아 돕니다. 오히려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길이는 남아 돌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이쪽 쳐다봐도 최소 2명이 앉아서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다가 테이블 놓으면 좀 원형 테이블 같은 거, 그런 거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만약에 뒀다고 치면 요렇게 놔야겠네. 좀 말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한 명 앉고, 요렇게 해서 한 명 앉고, 그죠? 그리고 이쪽 자리가 충분히 남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3명이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뒤로 더 가면 여긴 트렁크 이 밑바닥 엄청 넓은 공간이, 여기는 마음대로 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트렁크 바닥으로 오고 나면 공간이 많이 비어요. 이렇게 붙이고 나면 공간이 진짜 안에서 엄청 남거든요. 이렇게 하면 3명, 최소 3명, 그 다음에 많게는 4명까지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안에서 어울리는 테이블을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가능하면 블랙 컬러로 통일을 해가지고, 금속이면 더 좋고 아니어도 뭐 상관없고 빨리 만드셔서 딱 DP를 해놔야 사람들이 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부의 기능들은 다 살펴본 것 같아요. 컴프레셔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컴프레셔를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통, 일단 전기 컨트롤부, 전자레인지, 수납함 이렇게 있어서, 향후에 만약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은 이 안에다가 싱크대, 미니 싱크대 같은 것도 하나가 추가가 되어서 뭐 바깥에서도 사용하고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모기장까지는 개발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내년 여름 전까지는 모기장 같은 것도 만들어 주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서 루프탑을 살펴봐야죠. 이 차가 이 화물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에요. 근데 루프탑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좀 길이, 이런 것들 사이즈를 책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내부 사이즈가요 100cm에 맞췄네요. 폭을 100cm로 맞추셨고, 길이는 이제 순정 길이인데 보자 160cm. 그리고 높이인데요, 지금 루프탑을 내부로 이렇게 뚫어두고 루프탑을 얹어놨어요. 그래서 루프탑이 없는 차량보다 높이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제가 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캐노피 순수한 높이만 만약에 잰다고 하면 내부에서 봤을 때 높이가 한 103cm 그 정도 나와요. 캐노피만 봤을 때. 그러니까 좌식 생활할 때 딱 쾌적한 그런 높이를 갖고 있죠. 103이니까
한 175까지는 널널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이상도 뭐 고개 살짝 숙이며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쾌적한 그런 높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차는 루프탑이 있어서 루프탑 프레임이 또 있는 데가 있고 프레임이 없는 데가 있어요. 프레임 없는 데는 특히 더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한번 재본다고 치면 프레임 없는 데 기준으로 너무 길다. 118 요거 아니고 118cm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루프탑은 아시다시피 가공 비용, 그 다음에 루프탑도 다 전반적으로 좀 비싸요. 근 1000만원 드는 루프탑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말고 본인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들여서 루프탑을 얹으신 경우에는 천장을 뚫지 않고 루프탑을 얹었을 텐데, 이 천장, 캐노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캐노피마다 높이가 다르겠지만 이 가이아 캐노피의 경우 높이가 134cm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미산에다가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좀 물어봤어요. 이 캐노피 높이, 이거를 처음부터 조금 높게 10cm만이라도 더 높게 만들면 캠핑카 개조를 하던 뭐 화물차로 계속 다니던 밑에 짐 수납 공간을 밑에 두고도 높이를 확보할 수 있는데 못하냐고 했더니 못한대. 차의 기본 높이 그 이상을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 높이 이하로만 만들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노피들 높이가 다 요 정도였다는 것을 이번에 또 알게 되었죠. 나가볼게요. 루프탑을 위로 올리기 전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올리려고 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노피 윗부분이 뚫려 있고 루프탑을 위에 얹어놨고, 루프탑도 아래를 열 수 있는 그런 루프탑을 얹어놨어요. 캠핑카 구조 변경하면 그렇게 이용하니까. 근데 차가 화물차잖아요. 캠핑카 구조 변경하지 않은 순정 상태의 화물차는 교통안전부에서 루프탑을 화물 적재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라고 현재 권고사항이 되어 있다고 해요. 화물차이다 보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고 이 바깥을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자, 설치를 하려면 이걸 먼저 닫고, 이렇게 올라가서 설치를 합니다. 열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힘이 거의 안 들어요. 일단 펼치는 거. 접을 때는 살짝 힘드는데, 야, 이건 진짜 다시 봐도 잘 만들었어요. 이 루프탑은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무끈을 내리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올려서 고정을 합니다. 탄성 폴대로 고정을 하는데, 이 탄성 폴대도 탄성 폴대를 가지고, 이 탄성 폴대 꼽는 것도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게 약간 바깥쪽으로 비스듬하게, 오케이. 예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당기는 건데, 제 배 나오는 거 아니죠? 키가 조금 크면 유리하네요. 키가 작으면 조금 불리하고. 어쨌든 이게 되게 쉽게 껴지는 편이에요. 다른 루프탑 텐트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건 쉬워요. 잡고 위로 꽂아서, 간단하죠?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 높이도 진짜 높고, 그 다음에 투명창도 3면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아, 사다리를 왜 안 갖고 온 거야? 나중에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내가 뭘 밟고 올라갈 수가 없나? 키가 크면 되게 쉽게 올라갈 텐데. 올라가 보죠. 일단은 올라가 봐. 내려갈 때는 뭐 어떻게 내려갈 수 있겠죠. 보시면 제가 이렇게 뒤로 오면 머리가 닿아요. 이렇게 위로 열렸거든요. 그래서 뒤쪽이 점점 낮죠. 이쪽이 낮고 앞으로 가면서 높아지는데, 제가 줄자를 안 갖고 오긴 했는데 전체 높이가 줄자가 의미가 없어. 제가 조금만 와도 보세요. 손을 이렇게 뻗어야 돼요. 제일 높은 데는 제 손이 아예 안 닿습니다. 여기 위가 닿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높아요. 높이를 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완전히 쾌적한 그 자체를 이용할 수가 있는 텐트예요. 야, 이거 기똥차. 그냥 여기서 하루 자고 가고 싶은데, 여기 차도 운행이 많지가 않거든요. 밤 되면 좀 껌껌하겠죠. 여기서 그냥 하루 자고 가고 싶을 정도로 경치 끝장납니다. 이게 투명창이 3면에 다 있는데, 루프탑 텐트가 뭐 좌우에만 투명창이 있는데 뭐 뒷면은 없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루프탑 텐트에 투명창은 반드시 필요하다. 옵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창이 엄청 큰 텐트거든요. 루프탑 텐트 크기도 크고 창도 그만큼 엄청 커요. 근데 여기에 투명창 없다? 그러면 한겨울에 이 뭐 어떻게 한겨울에 그냥 다 닫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이렇게 2층 전망이 좋은데. 아쉬워서 하는 말이죠. 여기 투명창이 있는데, 이렇게 투명창 닫았으면 바깥에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전체를 다 열 수도 있어요. 완전 개방.
이 완전 개방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메쉬망이 있고 투명창이 있고 가림막도 있는데 완전 개방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다 지퍼를 그만큼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완전 개방도 가능해요. 지금 완전 개방하니까 선선한 바람이 더 잘 들어옵니다. 확실히 더울 때는 완전 개방을 해줘야 돼요. 모기장으로도 바람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루프탑 텐트예요. 정말 탐나죠. 근데 바닥 뚫고, 물론 바닥을 안 뚫고 설치하면 가격은 뭐 좀 저렴해지겠지만, 바닥 뚫고 루프탑 설치하면 이제 한 1000만 원. 얘는 말아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말면은 여기서 이제 묶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깥으로 정리하는 텐트들 있잖아요. 뭐 중간에 넣는 텐트도 있고,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쪽은 건너편 마찬가지로 이쪽 역시 동일한 구조로 100%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루프탑 텐트입니다. 모기장만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통째로 다 정리하면 돼요. 이 정리하는 것도 여기에 고리, 웨빙 고리랑 이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걸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 겹이니까 여러 개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달려 있어요. 심지어 모기장도 접으려면 또 바깥에 또 달려 있어요. 이 투명창이 있고 이 안쪽에 있잖아요. 요거는 가림막만 접을 때, 요거는 투명창 접을 때, 바깥에는 모기장까지 접을 때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기장만 접을 때는 만약에 모기장까지 이렇게 완전 개방을 했다고 치면은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밖으로 떨궈두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라인이 보기에 깔끔하죠. 물론 바깥에 바람 같은 게 뭐 먼지 그런 거 뭐 쌓이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면은 정리 안 해도 깔끔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뒤쪽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팝업을 설치를 하겠죠. 우리가 트렁크 뷰가 중요하다 보니까 잠잘 때도 이쪽 뷰가 중요하잖아요. 이쪽 역시 이렇게 메쉬망, 투명창, 가림막까지 전부 다 풀 세팅 되어 있고, 이렇게 내리면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건 기똥차입니다, 기똥차. 이거는 뭐 경험해 보셔야 돼. 보시면 여기 바닥은 이게 구멍들이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어요. 밑에랑 공기가 서로 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내려다 보면 저쪽 아래에 무지성히터 송풍관이 이 위를 향하고 있어요. 약간 비스듬하게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뜨거운 공기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 천장등은 아래쪽에서 아까 전원을 켰는데 이게 아래쪽에서 킬 수만 있고 이 끄는 거를 아래에서 꺼야 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당연히 위에서 누르고 있으면 밝기 조절 이렇게 가능하고, 한 번 누르면 아마 꺼질 거예요. 이렇게 껐다 켰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이아 루프탑인데 진짜 잘 만든 루프탑이에요. 설치하는 거 아까 보셨다시피 되게 간단하게 하고 철수하는 것도 상당히 쉬운 편이고, 그리고 이게 바닥 뚫어서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바닥이 열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화물카 캠핑카 버전에서는 위로 못 올라오게 볼트 같은 걸로 체결되어 있어서 위로 못 올라오게 되어 있지만, 이 똑같은 세팅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돈을 더 들여서 캠핑카 구조 변경까지 하시면 위로 올라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금전적인 여유가 되시거나 아니면 아이들 혹은 강아지랑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사다리보다는 안에서 올라오는 게 좀 더 쉬우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캠핑카로 개조를 해서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루프탑 텐트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단점이에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추울 때 밖에 나가기 귀찮으니까.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여는 게 되게 간단해요. 여는 거 길게 잡아 1분, 이렇게 꼬챙이 연결하는 거 길게 잡아봐야 뭐 1분? 뭐 2분 안쪽, 숙달되면은 1분 안쪽으로 이게 되게 쉽게 열 수가 있거든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힘을 조금만 주면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내려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가냐 걱정이 된다. 어떻게 내려가지? 이렇게 다시 왔던 대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에이, 내려가는 거 간단하네. 남자 아닙니까? 근데 이거 바닥면이 버티겠죠, 나를? 제가 이날을 위해서 다이어트 한 거예요. 제가 뭐 그래요, 저 얇아요. 근데 이 얇은 몸무게를 위해서 제가 하루에 한 끼, 두 끼 귀찮아가고 사실 세 끼 다 챙겨 먹으면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관리해서 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철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꼬챙이를 빼고요. 금방 빠지죠. 그 다음에 루프탑 텐트를 접을 건데, 제가 지난번에는 펴는 건 제가 폈는데 접는 거는 제가 안 접었어요. 그때 제가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미산의 과장님이 대신 접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접게 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쉽게 접히는 것 같더라고요. 역순이니까 요 고무 밴드 위로 올리고요. 그리고 이 끈을 당깁니다. 근데 이때 몸무게가 많은 분들이 유리해요. 저는 이게 가볍잖아요. 저는 깃털만큼 가볍기 때문에 이 엉덩이에 힘 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견갑골 광배근 햄스트링을 똥배하면서 내리는 거야.
자, 이거 운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남자분들은 이거 사실 새끼손가락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너무 쉽게 하면은 좀 재미없으니까 재밌게 하려고 힘쓰는 척 하는 거죠. 연기도 하면서. 연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내립니다. 내리고. 근데 이게 설치가 제가 한번 연습해 봤는데 정말 쉬운 게 뭐냐면 이게 중간에 요 정도 내리면은 얘가 멈춰요. 보시면 얘가 떠 있는 상태로 멈춘다.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멈춰요. 그러면 여기서 1차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천을 넣어요. 안으로 말아 넣어. 그리고 이쪽 바깥쪽 이쪽도 안으로 말아 넣어요. 금방 한두 번 치면 되거든요. 야,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이쪽도 한두 번 치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리가 1차 정리가 된 거예요. 2차는 뭐냐? 얘를 더 내려요. 더 내리면 이제 이렇게 완전히 닫기 일보 직전 아니면 닫은 상태, 이 상태에서 조금 올려. 조금만 손으로 올리고 이제 그때 넣는 거예요. 한 번 더. 2차 정리. 이렇게 넣고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도 이렇게 넣고 살짝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서 반대쪽 가서 반대쪽도 넣어. 잘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닫아요. 살짝 넣으면서 닫아. 다 됐어. 안 믿기죠? 다 됐어. 그래서 잠궈. 이게 정말 간단해요. 나도 이걸 해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해보니까 진짜 간단하더라고요. 야, 이 정도면은 여는 거 간단, 접는 거 간단, 완전 높게 올라가고 내부에서 오락내락 할 때 드는 것도 쉽고, 야, 이거 뭐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안쪽 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캐노피 높이가 차체 높이랑 맞춰서 여기까지인데 그 위로 10cm 정도까지 루프탑 텐트 덕분에 더 위가 올라가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이 공간, 약 10cm 높이의 공간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여기다 물건 둘 수가 있어요. 어떤 물건이냐고, 이런 거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물티슈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가까이서 제가 손을 넣어 볼게요. 손이 여기 위가 평평한 게 아니라 내려가요. 이렇게 손가락이 한 마디가 이렇게 내려간다면 그 안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공간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까 그 폴대를 수납을 했는데 이 폴대가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안쪽 수납 공간을 또 활용할 수가 있고, 이게 쭉 넓고 저 뒤쪽도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 수납 공간이 아주 상당합니다. 제가 창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이 창문도 보시면 이쪽에 고무 몰딩 같은 거 다 되어 있어요. 원래는 창문형이 아니었던 걸 창문형으로 만들면서 비 안 새고 먼지 같은 거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노피도 이렇게 창문 쪽 도어 닫는 쪽에 고무 몰딩 다 작업되어 있어요. 창문 이렇게 닫고요. 잠그고, 잠그는 것도 항상 간단해요. 그리고 이쪽도 고무 몰딩이 있는데 원래는 순정 상태에서는 없어요. 그냥 트렁크 도어를 닫으면 땡이고, 원래 위가 뚫려 있는 제품이니까 뭐 빗물 새고 이런 거에 대한 방지 같은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캐노피를 만들고 안을 캠핑카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고무 몰딩 밑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는 거죠.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 차는 물론 화물카 버전이고 순정 상태로 되어 있어요. 2열은 당연히 순정으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보시면 조금 전에 이용했었던 테이블, 냉장고, 그 다음 스피커 이런 거 들어있어요.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매립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약간 부피가 커서 약간 튀어나온다고 해요. 원하시면 매립을 할 수 있지만 매립보다는 그냥 따로 가지고 다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하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 원하시면은 이제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향후엔 저런 오디오도 내부에 매립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픽업